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옥내 탱크 저장소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3권 책의 242페이지에서 248페이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내 탱크 저장소의 탱크 전용실 건물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옥내 탱크 저장소는 그 탱크를 설치하는 그 장소에는 옥내 탱크만 설치하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용실이라는 용어를 쓰죠. 전용실. 탱크 전용실의 건물의 기준은 벽기둥 바닥보 외벽 내화 구조로 하고 보는 불연 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천장. 지붕은 지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설별로 이래 비교를 해봄으로써 이제 외우는 또는 시험이나 이런 데 이제 대응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지붕을 제조소는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라. 옥내 저장소도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라. 그런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옥내 탱크 저장소는 가벼운은 빼고 불연 재료를 하라 했습니다. 그럼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라는 이유는 목적은 위험물의 폭발이 일어났을 때 지붕으로 이제 폭발을 하라는 거죠. 벽으로 평면적으로 수평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수평적으로 폭발하면은 연소 확대 우려가 있고 인명 피해가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지붕으로 폭발하라. 그런데 제조소 옥내 저장소는 가벼운 불연 재료를 하는데 옥내 탱크는 옥내 저장소보다는 그 안전한 탱크를 설치하니까 조금 더 이제 위험성은 줄어들죠. 그래서 이 가벼운은 이제 삭제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천장은 제조소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는 천장은 설치하지 마라. 천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목적은 그 지붕과 천장 사이에 이렇게 이 지붕과 이 천장 사이에 유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고, 또 이제 폭발이 나면 지붕으로 폭발하는데 이 천장이 이제 천장 또는 반자입니다. 이 폭발에 장애가 되죠. 그러니까 설치하지 마라. 그런데 제조소는 기준이 없는 것은 기준을 완화해 준 거죠. 제조소가 더 위험한 장소지만은 다른 시설, 그러니까 옥외 탱크,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보다도 제조소는 특히 옥외 탱크고 이런 방류제 용량이라든지 여기저기에 보면은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은 제조소의 건물이 위험성이 옥내 저장소나 옥외 탱크나 옥내 탱크 위험성이 덜한 것이 아니고 더 하지만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조소는 이제 위험물을 생산하고 또는 규모가 큰 시설이니까 그 기준을 완화해 줌으로써 이 생산하는데 이제 더 장애가 되지 않게 이 기준을 완화해 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창 출입구는 제조소 건물하고 옥내 저장소 다 동일합니다. 창 출입구에는 가벌종 방안문을 설치한다. 그리고 창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임 유리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제조소 건물이나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다 동일하지요. 망임 유리의 기능은 연소 방지를 하기 위한 기능과 충격으로 파손될 때 파편이 흩어지지 않고 다칠 염려가 적다. 이 연소는 가연물이 막 타는 것이 아니고 이 화재의 그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연소입니다. 바닥은 액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이거는 방수구조죠. 방수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 이제 집유설비, 그러니까 집유정을 설치하는 거죠. 우물정자입니다. 그리고 출입구의 턱은 방유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턱 높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그죠? 그러면 이래 벽이 있고 문턱이 있으면 문턱까지는 그 옥내 탱크가 유출돼도 문턱 높이까지는 위험물을 가둘 수 있죠. 그러니까 방유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턱 높이를 얼마를 해야 될 거냐면은 탱크가 한 개일 때는 허가량의 100% 수용 가능하게 문턱 높이를 하고, 2 이상일 때는 최고 큰 탱크의 허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문턱 높이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집유설비죠. 바닥의 집유정, 한문으로는 집유정이죠. 모을 집자, 기름 유자, 우물 정자죠. 집유설비. 그런데 이 집유설비의 기준도 없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옥내 탱크 제장소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환기설비죠. 환기설비는 옥내 탱크 제장소는 모든 장소에 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고 모든 장소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유설비의 이런 배관은 집유설비의 여기에 이제 위험물이 모이니까 여기에 유증기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벤틸레이터로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집유정을 향해서 경사를 두고 천장 반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제조소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옥내 탱크 제장소나 옥내 제장소는 반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채광 설비는 불연조나 채광, 빛을 받는다 이거죠. 받는다는 겁니다. 한문으로. 그러면 햇빛이나 외부의 불빛, 외등이나 이런 외부의 불빛으로 이 투명한 이제 채광 이 설비를 불빛으로 이제 위험물, 건물의 옥내 탱크 제한소의 위험물을 관리하고 식별할 수 있게 최소한의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채광 조명 환기 배출 설비입니다. 채광 설비는 불연제로를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을 때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하라. 근데 최소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허가자나 또는 허가의 담당 부서 공무원도 최소가 얼마인지 아무도 판단 못 하겠죠. 이 기준을 좀 정비해야 되겠죠. 재질은 불연제로 하지만 면적은 기준이 이렇게 없습니다. 조명 설비는 등을 설치할 때 방폭등으로 하고, 그리고 전멸 스위치, 그냥 이제 등을 켜고 끄는 스위치입니다. 등의 스위치는 추림은 바깥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옥내에 설치할 때는 방폭 스위치를 한다. 이건 이제 스파크가 유전기에 불씨가 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안에 이렇게 이게 접점이 있겠죠. 작은 등을 끄고 켜면은 여기에 이제 스파크의 일어나는 것이 유전기에 불씨가 될 수 있지 않게 한 것이 방폭등입니다. 방폭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환기 설비는 모든 옥내 탱크 제장소에 설치합니다. 옥내 제장소도 마찬가지고, 제어소도
환기 설비는 건물이 설치되는 위험물의 시설에는 모두 설치합니다. 배출 설비는 이제 그 기준에 정한 장소에만 설치하는데 환기 설비는 모든 장소에 합니다. 환기 설비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동력이 아닌 바람의 힘에 의해서 벤틸레이터가 돌아가는 거죠. 극기구의 면적도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극기구는 낮은 곳에, 그러니까 배출 설비는 극기구는 높은 곳에 알아야죠. 그리고 극기구에는 인하 방지망을 설치한다. 얘도 이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탱크의 통기관에 이제 그 인하 방지망을 40메시 그 이상으로 하고 하는 이제 상생 기준을 한 2년 전에 정비를 했죠. 여기도 그 기준을 고스란히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제 다음에 또 개정할 이제 기회를 유지를 두었는지 이건 정비하지 않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하 방지망을 하는데 40메시 그 이상으로 촘촘해야 인하 방지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의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향. 루프팬은 이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게 지붕이죠. 지붕에 설치한 팬입니다. 배출 설비가 설치된 때는 환기 설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 했죠. 그리고 조명 설비가 설치된 데는 또 채광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극기구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환기 설비는 낮은 곳이에, 배출 설비는 높은 곳이에. 그럼 낮은 곳이 어디냐, 높은 곳이 어디냐,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의 이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높이의 이하 부분을 낮은 곳으로 하고 2분의 1 이상의 높은 부분을 높은 곳으로 판단하면 될 겁니다. 배출 설비 그 극기 공기가 들어가는 것은 위쪽에, 환기 설비의 공기가 들어오는 그 극기구라는 것은 외부의 신선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죠. 낮은 곳에 높은 곳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 설비는 국소 방식으로 하여야 됩니다. 배관염, 그런데 전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관염 등으로 된 것이라든지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에 배출 능력도 정하고 있습니다. 국소 방식이니까 이 국소 방식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 방식은 바닥 1제곱미터당 18세제곱 이상으로 한다. 배출 설비의 극기구 배출구 높은 곳에 하고, 이제 환기 설비는 낮은 곳에 하죠.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도 이 환기 설비와 같죠. 그리고 문턱, 앞에도 문턱을 설명드렸죠. 방류제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문턱은 기름을 가두는 방류제의 기능을 하는데, 탱크 한 개가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한 개가 설치될 때는 탱크 허가량의 100% 수용, 여기서도 옥내 저장 탱크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용량이란 것은 허가량입니다. 이 이상의 탱크를 설치할 때는 가장 큰 탱크의 허가량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턱을 설치하는 이유도 상세히 설명을 해놨죠. 그리고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턱을 이렇게 하면은 이 벽하고 문턱 이 전체가 방류제의 기능을 하니까 그 문턱의 높이는 여기에 다 기름을 가둔다는 거죠. 그런데 별도로 옥내 탱크에
별도로 이렇게 이 방류처럼 둑을 이렇게 샀다면은 문턱 높이는 구태 이제 그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이건 이 용량이 그 탱크 허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양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문턱 높이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턱 높이 계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4000리터 탱크가 있는데 문턱 높이가 50cm 이곳의 문턱 높이가 적합한지를 이제 설계한 사람이 적합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벽의 건물의 가로 세로 곱하기 문턱 높이 50cm죠. 이렇게 하면은 바닥 면적 그리고 문턱 높이까지 최적은 높이를 하면 5.6이죠. 그런데 여기서 탱크 받침대의 최적을 빼야 되죠. 이미 기름이 흘러도 이 받침대는 이미 최적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탱크 받침대는 40cm입니다. 그리고 탱크 받침대의 이거 직경은 2m죠. 그러면 담을 수 있는 체적은 탱크 받침대의 체적은 지름 2m죠. 그리고 탱크 받침대의 높이는 40cm, 0.4m 이랬습니다. 그러면 5.6에 탱크 받침대의 체적을 빼야 되죠. 이 옥내 탱크 저장소의 전체 문턱 높이의 최적에서 받침대의 최적을 빼면은 4344니까 이 탱크가 4000리터죠. 그러면 4000리터를 초과하니까 탱크 옥내 탱크 저장소의 문턱의 높이는 충분하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장소에 탱크가 2기 설치되어 있을 때는 4500리터, 1500리터가 설치됐다. 그러면 문턱 높이가 이 문턱 높이는 60cm네요. 그럼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 바닥 면적, 탱크 문턱 높이가의 최적은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A 탱크 받침대의 최적, B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도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A 탱크의 최적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B 탱크의 문턱 높이까지의 최적도 이미 탱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 기름이 흐르면은 이 부분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A 탱크의 받침대 최적, B 탱크의 최적, 그리고 B 탱크의 문턱 높이가 이제 탱크의 최적 요겁니다. 이 탱크의 최적도 또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사각형의 탱크예요. B 탱크는 가로 세로 80 곱하기 높이 80이죠. 그리고 0.2m. 얘는 탱크의 받침대가 이제 이미 차지하고 있고 또 이 탱크의 이게 문턱 높이가 60이죠. 그리고 탱크 받침대는 30이죠. 탱크 높이까지 최적 60cm에서 문턱 높이는 50cm네요. 그리고 이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은 30을 빼면은 이 탱크가 그 문턱 높이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20cm입니다. 20cm를 최적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6에서 A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을 빼고 B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을 빼고 다음에 B 탱크의 문턱 높이까지의 최적을 빼면은 그 나머지 용량이 A 탱크가 흘렀을 때 담을 수 있는 용량이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니까 474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000리터가 넘은 이 4500리터가 초과하니까
적합하죠. 이렇게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